잠깐만요. 네? 이름이 언급이 되셔가지고 저 아까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언급돼서 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부른 증인에 대해서 과거 전력을 거론하면서 그 증인의 증언하는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건 위원장님,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에 기울여야죠. 그리고 그 판단은 이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인, 저희 민주당에 대한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 당의 이름과 상대 당에 소속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 그래도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가 주로 정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 또는 다른 여타의 것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신상 발언하실 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그 방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그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뭐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뭐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간 것은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내란 국정조사 제가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에 정당한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거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가 간 행위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난 것 자체가 뭔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건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고요.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입니다. 네. 저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증인의 그 감정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최대한 지금 또 이렇게 절제하도록 하고 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 발언하시면서 확정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특정인을 특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동진 의원님 평소에 그러지 않으신 그 의원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후원으로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는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요, 가급적이면 아까도 증인은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여기 우리가 이 소환은 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그 국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명태균 정인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시네요. 네. 작년 11월 15일에 구속되셨는데 네. 무슨 혐의로 구속이 되셨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라고 이렇게 해서 구속 수감 중에 네.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접견 좀 오라고 하셨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구속되기 전에 예. 제가 조금 그 남들이 속된 말로 예. 국정감사장인데 촉이 좀 좋아서 예. 제가 구속될 것 같으니 예. 14일인가 12일 날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예. 구속되고 나면 예. 국민의힘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니 예. 그 한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 지나고 나서 12월 12일 날
저를 적견해 달라. 예, 예, 그- 부탁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날이 12월 10일이니까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오라고 아니 제가 쭉 하셨어요?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들어서 그 무슨 예. 이야기 하셨는가는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떤 얘기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근데 내용이 박주민 의원한테 조금 그런 소리인데 왜냐하면 제가 못 나올 줄 알았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저를 예. 만나고 나오면 나와서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월 12일 날. 예. 예,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미리 그때 한 일주일인가 10일 전부터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이거죠, 박주민 의원하고. 왜 100년 전에 일본하고 싸우냐고 민주당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정인을 적견한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전국 속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주민 의원께서.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이니까 본인 본인 생각을 생각이니까. 말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간단하게 민주당하고 뭐가 됐으면 제가 공익제보자 벌써 안 됐겠어요? 그 왜- 저는 나 사기꾼 함부로- 행령범하고 같이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정인 할 함부로 수가 봅시다. 없었어요. 왜 강혜경 씨는 그래 공익 제보자가 됐는데 네. 정인은 왜 안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변호사는 민주당도 찾아왔을 거고 조국 혁신당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가 건데. 지금 저는 잠시만요. 예. 변호사가 지금 우리 정인의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 아니요 우리 저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잖아요. 김강민 변호사도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변호하겠다 그러면 예 그랬어요. 김소연 변호사도 예. 그럼 누가 와도 예. 그분에 대해서 수임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유 제가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뭐 저를 변론해 준 거에 너무 감사하죠. 집에 지금 월세를 못 내고 근데 가스비가 없고 그러면 밥도 그분이 없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예. 정인께 내가 변호사 할게 자청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다 자청해서 왔죠. 뭐 내가 어떡해요. 앞전에 있는 변호사들은 민주당 내가 요청을 한 소속의 거고. 도의원의 예. 김강민 변호사가 네. 자청해서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억울하게. 다른 의도는 없었겠습니까? 다른 혹시 의도요? 우리 제가 정인을 잘 다독거려서 제가 뭐 정치적으로 사람 뭘 좀 보셨지 않습니까? 하겠다. 성질이 제가 할 말 안 하고 안 할 말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강혜경 김태열이가 횡령범 사기범인데 걔들하고 내가 똑같이 공익제보자 될 바에는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다. 나한테 예. 공익제보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딱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김강민 변호사 같은 분들은 예. 내가 정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오셨어요. 자청을 해서 와서 변호사 하겠다. 아니 변호사가 자청해서 뭐 예. 도와줄 게 없느냐 그래서 예. 우리 변호사가 잘 하고 있어서 예, 예. 필요하면 우리 변호사를 만나서 남상권 변호사가 주 변호사니까 예.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정치적인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저기 서영석 참고인 오셨습니까? 서영석 참고인. 잠시만 나와 주시죠. 잠시만 나와 주세요. 예. 예, 고생하십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뭘 하는 데입니까, 이게는? 우리나라 중소조선 예. 선박의 그 R&D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예. 그러한 그 전문 생산. 오늘 이제 국감에 많이 나왔던 한강버스 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한강버스를 제작한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확하게 그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도된 자료나 아니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중소조선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버스를 이제 중소조선사에 맡겨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한강버스가 중소조선업계의 발전이나 혁신 혹은 또는 분위기 반전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것만 잘만 하면. 네, 중소조선 업체가 최근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형 조선처럼 그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시범선으로 선박을 발주를 하지만 이 한강버스는 특이하게 좀 대형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조선 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업계 활력이 가능한 그런 거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특검 수사나 재판 수사 때 답변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그러니까 자세하겠습니다. 뭐 지난 2월에 시장님께서 사기꾼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도움은커녕 해방만 났던 정치 사냥꾼이라고 발언했죠. 그거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기꾼이라고 느꼈나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 경선에서 도움받은 이유인가요? 시장 당선 이후에 그렇게 느꼈나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고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저 송지연 참고인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송지연 참고인요. 예, 송은찬 교수님. 지금 TBS가 이제 폐고 위기입니다. TBS 직원들 이제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TBS 오 시장께서는 뭐 TBS가 하루빨리 문 닫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지금 TBS 이사의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로 있는데 오 시장께서 TBS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거나 TBS와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다거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TBS 살릴 의지가 있는 건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뭐 그런 태도가 있는지 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을 단 한 번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적 없고요. 전 국감장에서 지금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당연직 이사들도 한 번도 뵌 적 없고 TBS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축소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그 행암 저 보니까 저기 강양구 TBS 대표 대리 아세요? 네, 이름은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그 과방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영화 얘기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영화 컨펌을 했다.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뭐 이렇게 뭐 행안부를 움직인다. 그리고 기업 부영 대표와 미팅 있다. 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그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와 TBS 출연기간 해제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행안부가 처음에 정관 때문에 방통이나 이런 쪽이 안 돼가지고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행안부가 8월 달에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바로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절차에는 저는 그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행안부 없습니다.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제 질의에 TBS 출연기간 해제 과정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화되면 협조할 의향이 있나요? 정상화 절차를 지켜보면서 네.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TBS 공영방송 일단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미 지금 지정 해제는 됐고 다시 일을 하려면은 아마 방통위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그리고 TBS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행안부에서 출연기간 해제를 다 정상화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절차가 협조해 주세요. 진행되면 네. 저는 사실 네. TBS를 끝까지 지정 해제하는데 동의했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사태가 악화가 된 뭐 건가요? 다 아실 테고요. 직원들이 1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사생결단식으로 저렇게 있는데 그건 뭐 약간 결과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21년 만나보고 봄에 시장이 고충을 되고 난 듣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방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통방송 본연으로서의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송지연 거기 우리 위원장님 거기는 TBS 정상화 위해서 서울시가 당장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행안부가 해제 조치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정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TBS 측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이나 또 당부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년 반 동안 뭘 했냐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인건비밖에 없었고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전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해수공업 형식으로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간 해제 철회와 재정지원 복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된 공영방송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없애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TBS를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린 게 첫걸음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언론도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